드론이 천천히 숲 위를 가로지른다. 울창한 소나무 숲 사이로 아침 안개가 흩어지고 새들의 지저귐이 고요한 산속에 울려 퍼진다.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찰컥찰컥하는 쇠 부딪는 소리. 이곳은 도시 외곽 산자락에 자리한 숲속 헬스장이다. 낡은 철봉 녹슨 벤치프레스, 나무에 매달린 줄, 세월의 흔적이 역력하지만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고급 헬스장보다 소중한 공간이다. 매일 새벽 몇몇 노인들이 이곳에 모여 조용히 몸을 단련한다. 전쟁보다 조용하고 도시보다 평화로운 곳. 그러나 그날 이 평화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며 숲을 황금빛으로 물들인다. 노인들이 천천히 몸을 풀고 각자의 루틴대로 운동을 시작한다. 그 중에서도 창수는 유난히 부지런하다. 40대 중반의 그는 노인들보다 먼저 와서 운동기구를 닦고 안전 상태를 점검한다. 어르신들,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창수가 부드럽게 인사한다. 자네 덕에 운동이 재밌어. 저번에 알려준 자세 말이야, 허리 통증이 싹 없어졌어. 한 노인이 웃으며 대답한다. 창수는 미소를 지으며 벤치에 앉는다. 그의 눈빛은 따뜻하지만 그 깊은 곳엔 알 수 없는 슬픔이 묻어 있다. 그는 매일같이 이곳에 온다. 누구도 그 이유를 묻지 않는다. 다만 마음을 다스리러 오는 거래라는 소문만 돌 뿐이다. 아침 공기는 맑고 세상은 평화로워 보였다. 적어도 그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굉음과 함께 평화가 깨진다. 산길 아래에서 오토바이 3대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올라온다. 엔진 소리가 멈추고 담배 연기와 함께 5명의 젊은 남자들이 나타난다. 그들은 욕설을 내뱉으며 운동기구에 무례하게 앉는다. 야, 여기 조용해서 좋네. 딱 우리 캠핑장 아냐? 한 명이 비죽 웃는다. 운동기구도 공짜고 담배도 맘대로 피고 완전 꿀이네. 다른 한 명이 담배에 불을 붙인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노인들은 고개를 숙인다. 누구도 말을 하지 못한다. 한참을 참던 창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연다. 저기요, 여긴 금연구역이에요. 노인분들도 많으시고 저기 간판에도. 뭐래, 아저씨? 아저씨가 여기 주인이야. 어휴, 꼰대 냄새 쩐다. 한 불량배가 비웃으며 담배 연기를 창수 쪽으로 내뿜는다. 창수의 얼굴이 붉어지지만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불량배들은 웃으며 침을 뱉고 철봉을 거칠게 흔든다. 야, 이거 완전 부실하네. 운동하다 무너지는 거 아니야? 저 노인네들 운동하는 거 봐라, 좀비들 같아, 하하. 공기가 얼어붙는다. 노인들은 눈길을 피하고 창수는 주먹을 쥐지만 움직이지 못한다. 그때였다. 산길 위쪽에서 느릿하게 걸어오는 인형이 보인다. 낡은 등산복, 깃이 다른 모자, 그리고 오른손에는 작은 가방. 그 안에는 텀블러 하나와 수건 한 장이 전부다. 종수였다. 70대 초반의 노인. 종수 형님 오셨어요. 노인들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한다. 오늘도 제일 늦으셨네요. 누군가 덧붙인다. 종수는 말없이 미소만 짓고 운동기구 쪽으로 향한다.
불량배들이 그를 힐끗 본다. 이야, 여기 또 한 분 오셨네. 할배, 우리랑 같이 운동하실래요? 한 불량배가 조롱조롱 말한다. 하지만 종수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스쳐 지나간다. 벤치에 가방을 놓고 묵묵히 팔굽혀펴기를 시작한다. 하나, 둘, 셋. 그의 팔뚝에는 세월이 만들어낸 주름 사이로 굳은 살이 도드라진다. 그의 몸은 70대가 아니다. 전장에서 살아남은 사람의 몸이다. 움직임 하나하나에 절제된 힘이 담겨 있다. 불량배들은 그의 태도에 신경질이 난다. 무시당한 기분이 든다. 야, 할배. 들리면 대답 좀 해봐. 여기 흡연 금지래. 누가 그래? 종수가 잠시 멈추고 짧게 답한다. 그게 규칙이야. 규칙. 우리가 만든 거 아니면 상관없지, 안 그래요? 한 불량배가 비죽거리며 종수의 팔에 손을 얹는다. 찰나의 순간이었다. 10초의 폭풍. 종수의 손이 움직였다. 불량배의 손목이 탁 꺾이며 짧은 비명이 터진다. 확. 뭐야 이거? 순식간이었다. 종수는 일어서지도 않았다. 다른 불량배들이 욕을 내뱉으며 달려든다. 야, 이 늙은이 미쳤냐? 다 같이 덤벼. 5명이 동시에 덤벼든다. 하지만 종수의 움직임은 물처럼 흐른다. 몸을 비트는 순간 한 명의 다리가 걸려 넘어지고 다른 한 명은 허공으로 던져진다. 누군가의 담배가 떨어지며 불씨가 낙엽을 태운다. 짧은 시간 10초도 되지 않았다. 모두가 바닥에 쓰러졌다. 신음소리만이 숲속에 울려 퍼진다. 너 뭐야 대체? 한 불량배가 이를 갈며 올려다본다. 종수는 수만 번 흐트러지지 않고 말한다. 예전엔 나도 담배 좀 피던 놈이었지. 평양만경대에서 꽃부 쫓가 깨부렸다. 불량배들은 고개를 들지 못한다. 창수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본다. 그의 눈에 비친 종수의 뒷모습. 어딘가 낯익다. 기억 속 어릴 적 얼굴과 겹쳐진다. 어렴풋한 기억. 그날 밤 창수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 불 꺼진 방 안에서 그는 오래된 상자를 연다. 먼지가 피어오르고 그 안에서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나온다. 젊은 북한군 장교 옆에 군복을 입은 남자. 사진 뒷면에는 손으로 쓴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있다. 리종섭 박사와 남아 지원 공작원 종수. 1988년 9월 풍계리 탈출. 창수의 눈이 커진다. 손이 떨린다. 설마 그분이 그날 숲속에서 노인을 처음 봤을 때 창수는 몰랐다. 그 노인이 바로 아버지를 살리고 자신의 운명을 바꿔놓은 사람이란 것을.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 남자의 과거는 지금부터 시작된다. 어두운 하늘에 번개가 번쩍인다. 화면은 흑백으로 전환된다. 눈보라치는 북녘 산길. 총성. 얼어붙은 압록강 위를 달리는 두 사람의 그림자. 그리고 한 남자의 눈빛, 결심의 불빛. 그는 이름도 존재도 지운 채 한 사람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살아왔다. 그 약속이 다시 불타오르려 한다. 1970년대 말 북한 함경북도 풍계리.
그곳은 눈보라 속에서도 불빛이 꺼지지 않는 땅이었다. 지하 수백 미터 아래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실험실이 존재했다. 핵개발 프로젝트 8호 지하연구소. 방독면을 쓴 과학자들이 붉은 조명 아래서 묵묵히 일했고, 그곳에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던 두뇌이자 동시에 세상이 몰랐던 탈북의 씨앗을 품은 사람이 있었다. 리종섭 박사. 그는 북한 핵개발의 핵심 인물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남쪽을 향하고 있었다. 비밀지령. 나만의 어두운 브리핑실. 차가운 형광등 아래 젊은 종수가 서 있었다. 30대 초반, 군복을 입은 그의 얼굴은 단단했다. 수많은 비밀 작전에서 살아 돌아온 북파 공작원의 눈빛이었다. 풍계리 지하 8호실에 있는 리종섭 박사를 남아시켜야 한다. 이 임무는 국가의 명운이 걸린 작전이다. 상관의 목소리는 무겁고 단호했다. 탈출 경로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종수가 물었다. 없다. 내가 만들어야 한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종수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성공 확률은 10%. 하지만 실패하면 내 존재는 사라진다. 상관이 덧붙였다. 종수는 고개를 숙였다. 예, 알겠습니다. 그는 이미 각오했다.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걷는 것이 자신의 운명임을. 북한 풍계리. 눈보라가 산을 뒤덮고 하늘은 검게 내려앉았다. 종수는 산 중턱, 얼어붙은 나무 아래서 망원경으로 연구소를 바라보았다. 밤새도록 아무 말 없이 숨조차 길게 내쉬지 않았다. 극한의 추위 속에서도 그의 집중력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때 한 무리의 군인들이 건물을 나섰다. 그들 사이 두 손을 뒤로 묶인 남자 하나, 가느다란 안경을 쓴 중년의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바로 리종섭 박사였다. 그는 안경 너머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발이 흩날리는 하늘 어딘가에 그는 이미 남쪽을 꿈꾸고 있었다. 첫 접촉. 며칠 후, 종수는 연구소 인근 주민으로 위장해 접근했다. 리종섭이 외부 조달팀에게 자료를 전달하러 나오는 짧은 순간을 노렸다. 눈 덮인 언덕 뒤에서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박사님, 남쪽에서 왔습니다. 우린 당신을 데려가야 합니다. 리종섭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무슨 헛소리여. 여긴 감시자가 수십 명이요. 여길 어찌? 당신의 아들 창수, 아내와 딸 영희. 모두 안전하게 남쪽으로 데려갈 겁니다. 리종섭의 눈이 흔들렸다. 창수는 아직 10살이요. 그 아이를 데려간다고? 그럴 수 있겠소? 종수는 아무 말 없이 품에서 작은 사진 한 장과 편지를 꺼내 보여주었다. 그 사진에는 그가 이미 성공시킨 작전으로 남한에 정착한 친구의 모습과 편지에는 남한으로 안전 귀환 문구가 찍혀 있고 친구의 사인이었다. 실제 증거였다. 리종섭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가게 속. 그 한마디로 역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탈출의 시작. 풍계리의 터널은 어둡고 습했다. 종수와 리종섭, 그리고 어린 창수. 세 사람은 하수관을 통해 지하로 진입했다. 종수의 머릿속에는 이미 모든 루트가 그려져 있었다.
지뢰밭, 감시초소, 순찰 시간표. 그에게 산 하나는 단순한 지형이 아니라 계산된 지도였다. 세 사람은 밤새 걸었다. 눈 속을, 얼음을, 죽음의 냄새를 밟으며 전진했다. 어린 창수는 울음을 참으며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다. 갑자기 멀리서 탐조등이 켜지고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걸렸소, 우리 걸렸소. 리종섭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쉿. 종수는 창수의 입을 막고 리종섭의 팔을 잡았다. 세 사람은 눈 위에 몸을 눕혔다. 바람이 그들의 흔적을 덮어버렸다. 순찰병들이 불빛을 비추며 지나갔다. 바로 눈앞 3미터 거리. 하지만 그들은 눈 아래에 완전히 묻혀 숨을 죽이고 있었다. 10분이 영겁처럼 흘렀다. 모든 소리가 사라진 후에야 종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그는 창수의 귀에 속삭였다. 창수야, 숨 쉴 때 코로 하지 말고 입으로 해. 그래야 눈에 김이 안 생긴다. 창수는 눈을 껌뻑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어린 눈 속에는 공포와 믿음이 동시에 있었다. 압록강. 사흘째 밤. 그들은 드디어 압록강에 닿았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얼음은 이미 녹아 있었다. 검은 물살이 미친 듯 흐르고 있었다. 건너긴 물이요. 창수가 빠지면 리종섭이 두려움에 떨었다. 시간이 없어. 내가 앞장설 테니 박사님은 아이를 꽉 잡으시오. 종수는 허리에 밧줄을 묶고 입으로 칼을 물었다. 한 걸음, 두 걸음. 찬물이 허리까지 차올랐다. 창수의 이가 딱딱 부딪혔다. 아바지 무서워. 괜찮다. 우리 곧 집에 간다, 창수야. 리종섭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그 순간 강 건너에서 총성이 울렸다. 한 발, 두 발. 탄환이 물 위로 튀며 지나갔다. 종수는 몸을 숙이고 박사와 창수를 끌어당겼다. 뛰어! 물살을 가르며 세 사람은 강을 건넜다. 그들이 땅에 발을 디딘 순간 세상은 새로워졌다. 새로운 세상. 중국 변두리 마을. 새벽 햇살이 창문을 비췄다. 창수는 담요 속에서 잠들어 있고 리종섭은 종수에게 깊이 절을 했다. 당신 덕분에 내 아들과 나는 살았소. 이건 내 일이었소. 명령이었으니까. 종수가 담담히 답했다. 하지만 난 당신 눈을 보니 알겠소. 명령만으로 사람을 구하는 눈빛은 아니오. 종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잠든 창수 쪽을 바라볼 뿐이었다. 한참 후 리종섭이 조용히 말했다. 아내와 딸은 다음엔 꼭 데려오리다. 그날 종수는 몰랐다. 그 약속이 40년이 지난 뒤 다시 그의 인생을 뒤흔들게 될 줄은.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1988년 9월 리종섭 박사 남한 귀순 성공. 신문 헤드라인이 화면을 스쳐 지나간다. 그 아래 작은 기사 한 줄이 있었다. 함경북도 아오지 탄광 수용소에서 탈주 시도 중 사망자 1명 발생. 그 사망자는 리종섭의 아내였다. 그는 남쪽에서도 그 사실을 몰랐다. 죽는 날까지 수십 년이 지났다. 리종섭의 아들 창수는 성공한 냉면집 사장이 되었다.
그의 인생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마음 속에는 언제나 미완의 약속이 있었다. 아버지가 그토록 찾던 그 사람을 나는 반드시 찾아야 한다. 그때 그는 아직 몰랐다. 그 사람이 이미 자신의 삶 속으로 들어와 있었다는 것을. 숲속 헬스장에서 매일 아침 묵묵히 운동하는 그 노인이 바로 자신과 아버지의 생명을 구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종수를 그냥 힘센 노인이라 불렀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가 한때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전쟁을 치른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의 과거는 기록되지 않았고 그의 이름은 어떤 훈장에도 새겨지지 않았다. 그는 그림자처럼 살았고 그림자처럼 싸웠다. 압록강의 밤. 거센 바람이 압록강을 핥힌다. 얼어붙은 강 위를 어둠이 뒤덮었고 얼음은 삐걱거리며 깨질 듯 흔들렸다. 군데군데 물이 고여있는 위험천만한 강 위로 검은 그림자 셋이 엎드려 기어간다. 북쪽 하늘이 파랗게 빛났다. 종수는 그 하늘을 보며 죽음의 등불이라 생각했다. 탐조등이 비추면 끝이다. 돌아갈 곳도 숨을 곳도 없다. 젊은 종수의 입술은 얼어붙었고 눈썹에는 성에가 끼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단단했다. 주위의 모든 소리, 모든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다. 뒤에는 북한 과학자 리종섭과 그의 어린 아들 창수가 있었다. 종수는 손가락으로 조용히 멈춰 신호를 보냈다. 저 멀리 북한 경비초소의 불빛이 천천히 스쳐 지나갔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리종섭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공작원 동무, 저 불빛이 우리 집이 있던 마을입니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지금은 살아야 할 때입니다. 종수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눈발이 점점 거세졌다. 종수는 아이를 등에 업고 몸을 낮춘 채 얼음을 기어갔다. 그때 총성이 울렸다. 탄환이 얼음을 뚫고 지나갔다. 순간 종수는 몸을 돌려 총을 쏘았다. 총구화염이 어둠을 찢었고 총알이 그의 팔을 스쳤다. 피가 흘렀지만 그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괜찮습니까? 리종섭이 다급하게 물었다. 괜찮습니다. 가시죠. 창수부터 먼저 보내야 합니다. 종수는 피를 닦을 겨를도 없이 강물로 뛰어들었다. 얼음장 같은 물이 온몸을 파고들었다.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그는 이를 악물었다. 끝까지 간다. 이번 임무는 실패가 없어야 한다. 중국 변두리의 밤. 중국 변두리의 허름한 창고. 모닥불이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리종섭은 젖은 손으로 아들의 얼굴을 닦고 있었다. 종수는 벽에 기대 피 묻은 붕대를 감고 있었다. 그의 팔에서는 아직도 피가 배어나왔다. 당신은 왜 이런 위험한 일을 합니까? 리종섭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종수는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다.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요. 고향은 없습니다. 북쪽에서 버려지고 남쪽에서도 버려진 사람들. 그게 우리입니다. 침묵이 흘렀다. 불꽃이 탁 소리를 내며 튀었다. 리종섭은 잠시 망설이다 다시 입을 열었다. 창수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이 땅에 와서 과학자로 살겠지만 그 아이는 자유롭게 살게 해주고 싶습니다. 종수는 불꽃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십시오. 아이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그날 밤 종수가 한 약속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인생을 바꿀 서약이었다. 40년 후 숲속 헬스장. 종수는 팔의 흉터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상처는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그날의 증거였다. 40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추위와 총성은 여전히 선명했다. 바로 그때 헬스장 입구로 누군가 걸어왔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였다. 창수였다. 혹시 저를 알겠습니까? 리종섭의 아들 창수입니다. 성함이 종수 어르신 맞으십니까? 종수는 놀란 듯 창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잠시 침묵했다. 어린아이였던 그 소년이 이제 중년이 되어 자신 앞에 서 있었다. 창수, 리종섭 박사님의 아들. 창수의 눈이 젖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살려준 그 사람을 꼭 찾아라. 그는 세상에 없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종수는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냥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요. 아버지는 당신을 영웅이라 불렀습니다. 창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부탁을 남기셨습니다. 북한에 남은 어머니와 여동생 영희를 꼭 구해달라고요. 종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숲속의 새소리, 바람소리만 흘렀다. 그의 눈빛이 과거 어느 순간으로 돌아간 듯 했다. 그 아이, 영희는 아직 살아있습니까? 종수가 조용히 물었다.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아오지 탄광 수용소에 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종수의 눈빛이 차갑게 바뀌었다. 아오지 탄광. 그곳은 북한에서도 가장 끔찍한 곳으로 알려진 죽음의 수용소였다. 그곳은 죽음의 땅이오. 한번 들어가면 돌아올 수 없지.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당신 밖에는 없습니다. 창수는 가방을 열어 거액의 돈을 꺼냈다. 이건 보답이 아닙니다. 부탁입니다. 종수는 가만히 돈가방을 덮었다. 돈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가야지. 그의 주먹이 천천히 쥐어졌다. 40년 전 그날 밤, 압록강을 건널 때의 결심이 다시 떠올랐다. 다시 그 강으로 돌아갈 때가 왔군. 그날 창수는 처음 알았다. 자신 앞에 선 노인이 단 한 번도 평범한 삶을 살아본 적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노인이 다시 한번 불가능한 임무를 향해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종수는 석양을 바라보았다. 40년 전처럼 북쪽 하늘이 파랗게 빛나고 있었다. 이번에도 그 죽음의 등불 아래로 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다. 이것이 그의 삶이었고 그가 지켜야 할 약속이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압록강으로 향한다.
사람이 자유를 향해 걷는 길에는 언제나 그림자가 따라붙는다. 그 그림자가 두려움인지 죄책감인지 아니면 생존 본능인지는 압록강에 들어서야 비로소 알게 된다. 새벽 3시 중국 접경 마을. 종수는 낡은 트럭에서 내려 두꺼운 외투를 여민다. 그의 시선이 강 건너 어둠을 뚫는다. 저편에는 조용한 북한의 산맥이, 그 아래에는 얼음이 아직 덜 녹은 압록강이 희미하게 빛난다. 종수의 손에는 오래된 지도 한 장, 그리고 작게 접힌 흑백 사진이 있다. 사진 속에는 리종섭의 가족이 있다. 그가 마지막으로 구해야 할 리종섭의 딸 영희, 정보원과의 접선, 아오지 탄광, 거기 아직 살아있어. 하지만 쉽지 않아. 거긴 죽음을 기다리는 땅이야. 중국 현지 브로커 장사오는 주위를 살피며 말을 잇는다. 중국어 억양이 섞인 그의 목소리는 긴장감으로 떨린다. 요즘 국경 경비가 미쳤어. 한 명이라도 잡히면 총살이야. 할아버지, 아직도 그 짓을 한다고? 나이 먹었으면 이제 그만해. 종수는 말없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낸다. 낡은 군번줄이다. 이건 내가 아직 끝내지 못한 약속이야. 장사오가 종수의 눈빛을 본다. 잠시 침묵이 흐른다. 그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다. 좋아. 내일 밤 경비가 교대하는 시각. 그때가 유일한 기회야. 북한 땅, 겨울. 바람이 칼날처럼 부는 곳. 그는 밤낮을 걸었다. 늙어서 오히려 신경 쓰는 사람이 없었다. 검은 연기와 먼지가 뒤섞인 지옥 같은 탄광. 그곳에는 허름한 죄수복을 입은 여자가 있었다. 리영희. 뺨은 파였고 손은 갈라져 있었다. 그러나 눈동자만큼은 살아 있었다. 얼굴 위에는 희미한 미소만 남아 있었다. 그날 밤 수용소의 전등이 깜빡이던 순간, 바로 그때 철조망 저편에서 어둠 속 실루엣 하나가 다가온다. 종수는 머리에 검은 천을 두르고 있었다. 눈빛이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 있었다. 그의 발소리는 바람과 구별되지 않았다. 그는 철조망을 끊고 어둠 속에 몸을 낮췄다. 보초의 발소리, 개 짖는 소리, 석탄가루 냄새. 모든 감각이 살아난다. 그의 몸은 이미 늙었지만 손끝은 아직 전장의 기억을 잊지 않았다. 감시탑에서 손전등 빛이 스쳐간다. 종수는 숨을 죽이고 바닥에 엎드린다. 그리고 기다린다. 단 3초. 그는 눈을 감았다 뜨며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그 순간 그는 한 여자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가 바로 영희였다. 리영희. 그녀는 놀란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친구세요? 그래. 내 아버지가 남긴 약속을 지키러 왔다. 경보음이 울렸다. 누군가 교대 중 이상을 감지한 것이다. 나가자. 종수는 영희의 손을 붙잡고 뛰었다. 총성이 터졌다. 탄광의 어둠 속에서 불꽃이 터지며 탄가루가 공기 중에 흩날렸다. 영희의 얼굴을 스친 총탄의 바람. 그녀는 비명을 참았다. 종수는 한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지금 멈추면 죽는다.
그들은 바위 뒤로 몸을 숨기고 숨을 몰아쉰다. 멀리서 경비견들이 짖고 있었다. 종수는 조용히 권총의 탄창을 확인한다. 단 한 발, 그리고 칼 한 자루. 그는 자신을 향해 미소 지었다. 그래, 이 정도면 충분하지. 그는 돌을 던져 개들을 유인하고 순식간에 2명의 경비를 제압했다. 영희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처음 보는 인간의 움직임이었다. 늙은 몸에서 터져나오는 전투의 본능. 당신 대체 누구예요? 그냥 오래된 그림자야. 압록강으로의 도주. 이틀 밤낮을 걸었다. 낮에는 폐가 속에서 숨고 밤에는 눈 덮인 산길을 걸었다. 배고픔과 추위가 뼈를 파고들었다. 종수 아저씨. 이제 더는 못 가겠어요. 그녀가 주저앉자 종수는 배낭에서 마른 고구마 한 조각을 내밀었다. 먹어. 힘내야 살아.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물었다. 아버지는 정말 한국에 계셨나요? 그분은 내 이름을 끝까지 부르며 숨을 거두셨다. 그 말에 영희의 어깨가 떨렸다. 그녀는 조용히 흐느꼈다. 종수는 아무 말 없이 하늘을 바라봤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다. 그 입김 속에서 그는 오래전 자신이 버린 동료들의 얼굴을 본다. 다시 강. 그들이 도착한 곳은 얼어붙은 압록강. 달빛 아래 강은 유리처럼 차가웠다. 종수는 신발을 벗고 얼음 위를 조심스럽게 밟았다. 발밑만 봐. 절대 소리 내지 마. 한 걸음, 2걸음. 얼음이 삐걱댔다. 영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저씨. 혹시라도 제가 떨어지면 그냥 가세요. 종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런 말 다시는 하지 마라. 넌 내 아버지의 피야. 그때 저편에서 손전등 불빛이 흔들렸다. 북한군이 강가를 순찰 중이었다. 종수는 그녀를 등에 업었다. 그리고 얼음 위를 달렸다. 총성이 터졌다. 얼음이 깨지며 차가운 물이 튀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조금만 더. 다 왔다. 마침내 강 건너편 중국 땅. 그는 영희를 내려놓고 숨을 몰아쉰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흐느낀다. 엄마는 결국 못 살았어요. 종수는 손을 얹었다. 그분은 내가 자유를 찾길 원했을 거다. 며칠 뒤 중국의 낡은 모텔. 영희는 공중전화 앞에 서 있다. 여보세요? 창수 오빠. 나야. 영희야. 전화기 너머 잠시 침묵. 그리고 울음 섞인 목소리. 영희야. 진짜 너야?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엄마는 아오지에서 힘들게 살다가 그날 더 이상 못 버티셨어요. 그녀의 울음이 전화선을 타고 흐른다. 종수는 창밖에서 그 모습을 본다. 묵묵히 담배를 꺼내려다 다시 집어넣는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힌다. 이번에도 한 생명은 살렸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압록강을 건넌다. 누군가는 국경을 넘기 위해, 누군가는 죄책감을 넘기 위해, 그리고 누군가는 자신의 과거를 건너기 위해.
종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자신이 건넌 것은 단순히 강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간이었고 약속이었고 인생이었다. 40년 전 건넌 그 강을 다시 건너며 그는 비로소 자신의 과거와 화해할 수 있었다. 영희가 살았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3개월 후 한국 사람은 땅을 건너면 자유를 얻는다고 믿는다. 하지만 진짜 자유는 마음속 감옥을 부술 때야 찾아온다. 인천공항 VIP 입국 라운지. 영희는 새하얀 빛 속에 서 있다. 종수는 잠시 뒤에서 그녀를 지켜본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하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압록강을 건넌 소녀가 아니라 세상을 새로 배운 생존자의 눈이었다. 국정원 합숙소 내부. 회색빛 벽, 차가운 분위기. 책상 위에는 탈북민 적응 교육 과정이라는 표지의 파일이 놓여 있다. 영희는 의자에 앉아 질문을 받는다. 이름? 리영희. 아니, 이제는 이영희입니다. 좋아요. 앞으로 3개월 동안 한국에서의 모든 걸 배우게 될 겁니다. 하지만 먼저 지난 일을 정리해야 해요. 그녀는 대답 대신 눈을 내리깐다. 창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마치 세척이라도 하듯 모든 과거를 씻어내려는 듯한 비였다. 그녀는 배웠다. 한국의 돈, 말, 규칙, 그리고 사람의 얼굴을 보는 법을. 그러나 마음속에는 여전히 엄마의 마지막 눈빛이 남아 있었다. 국정원 면담실. 종수는 고요히 앉아 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국정원 요원이 그에게 묻는다. 종수 씨, 그동안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기밀 1급 인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종수는 조용히 웃는다. 그랬겠지요. 나 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는 게 편하지. 요원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묻는다. 왜 아직도 이런 일을 합니까?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요. 그 약속이 나한테 남은 마지막 인간다움이거든. 요원은 아무 말 없이 그의 파일을 덮는다. 종수 북파공작원. 생존 확인. 그 문서가 다시 비공개로 봉인된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평양냉면집. 유리창 밖으로 도시 불빛이 반짝인다. 창수는 주방에서 국수를 뽑고 있다. 그의 손은 빠르고 표정은 여유로워 보이지만 그 눈동자 속에는 매일 밤의 기다림이 있었다. 문이 열리고 종수가 들어선다. 순간 창수는 멈춘다. 국수 가닥이 손에서 떨어진다. 아저씨? 종수는 잠시 말이 없다. 대신 낡은 모자를 벗는다. 그래, 나야. 너한테서 받은 냉면 맛이 아직 기억에 남아서 왔다. 창수는 눈가가 젖는다. 그럼 드디어 우리. 영희는요? 종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곧 만나게 될 거야. 그 말에 창수의 눈에서 눈물이 터진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종수의 손을 꽉 잡는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40년 전 압록강을 건너던 그 아이가 이제는 성공한 사장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늙은 공작원은 아직도 그림자 속에 있었다. 국정원 보호기간 종료 후 창수의 식당 안.
창수는 한 상 가득 차린 냉면과 수육을 내온다. 이건 아버지가 좋아하던 그 냉면이야. 영희는 젓가락을 들지 못한다. 눈물이 먼저 흘러내린다. 오빠, 아버지, 이제 정말 여기 계신 거죠? 응, 여기 우리 마음속에. 종수는 조용히 그 광경을 바라본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안도가 섞여 있다. 그날 세 사람의 식탁 위에는 단 한 그릇의 냉면이 있었지만 그 안에는 피와 눈물, 그리고 약속이 담겨 있었다. 밤, 종수의 작은 방. 낡은 군용 가방이 책상 위에 있다. 그 안에는 리종섭이 남긴 편지 한 장이 있다. 종수에게 그날의 약속을 지켜줘서 고맙소. 이 아이들이 새로운 세상에서 웃을 수 있기를. 종수는 천천히 눈을 감는다. 리 박사, 이제야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또 다른 결심이 생긴다. 나는 이제 이 아이들을 지켜야겠다. 몇 주 후, 창수의 식당 주방. 영희는 위생모를 쓰고 면을 뽑는다. 손끝이 떨리지만 그녀의 표정은 단단하다. 종수는 옆에서 묵묵히 채소를 다듬는다. 아저씨 아오지에서는 옥수수죽이 특식이었어요. 우리 2호점을 내면 그걸 서비스로 내고 싶어요. 종수는 잠시 미소 짓는다. 좋지. 그 죽 한 그릇에도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지. 그때 창수가 들어온다. 좋아. 이름은 평양냉면 2호점. 메뉴에는 옥수수죽 세트 추가다. 북한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만든 진짜 이야기로 가자. 세 사람은 조용히 서로를 바라본다. 그리고 웃는다. 긴 전쟁 같은 삶 끝에 처음으로 피어난 평범한 웃음이었다. 그들은 이제 총 대신 국자를 들었다. 죽음을 넘던 손으로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맛을 만들었다. 전쟁은 끝났지만 삶의 싸움은 계속된다. 그리고 그 싸움의 이름은 희망이다. 평양냉면 2호점 간판, 자유를 요리합니다. 따뜻한 조명 아래 종수와 영희, 창수가 함께 주방에 서 있다. 종수는 창밖을 바라본다. 서울의 밤 풍경이 반짝인다. 40년 전 압록강의 어둠과는 너무나 다른 빛이다. 그는 생각한다. 이제 내 전쟁은 끝났다. 하지만 이 아이들의 삶은 이제 시작이다. 영희가 첫 손님에게 냉면을 내온다. 손님은 한 입 먹고 눈을 크게 뜬다. 이거 진짜 평양 맛이네요. 어떻게 이런 맛을? 영희는 조용히 미소 짓는다. 제가 거기서 왔거든요. 이 맛은 잊을 수가 없어요. 손님은 숟가락을 놓고 그녀를 바라본다. 그 눈빛에는 존경과 연민이 섞여 있다. 영희는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당당히 말할 수 있었다. 종수는 주방 구석에서 그 모습을 본다. 그의 눈가에 미소가 번진다. 40년간의 그림자 같은 삶이 드디어 빛을 만났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린다. 리 박사, 당신의 딸 잘 살고 있습니다. 압록강의 그림자는 이제 햇빛 아래 서 있다. 검은 화면 위로 희미하게 떠오르는 달빛. 그 아래
낡은 배낭을 맨 노인 종수와 단정한 머리의 젊은 여인 영희가 걸어간다. 바람이 부는 들판, 멀리서 자유의 나라 한국의 불빛이 점점 커진다. 그들은 단지 살고 싶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살고 싶은 마음을 지켜주려 목숨을 걸었다. 카메라가 천천히 위로 올라가며 두 사람의 발자국이 새벽빛 속으로 사라진다. 평양냉면 2호점 개업식. 서울. 하얀 간판에 큼지막하게 새겨진 글씨가 보인다. 평양옥 2호점, 아오지 탄광의 추억, 옥수수죽 서비스. 냉면 위로 김이 피어오른다. 그 옆에는 환하게 웃는 영희와 종수의 모습이 있다. 창수는 정장을 입고 두 사람 곁에서 묵묵히 박수를 친다. 그날 이후 종수는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았다. 세상에 없는 존재였던 남자가 이제는 누구보다 따뜻한 식당의 사람이 되었다. 주방 안 영희의 손길. 영희가 냉면을 정성껏 말고 손님에게 내놓는다. 손님이 한 입 먹으며 감탄한다. 이 국물 맛 정말 평양 같아요. 영희는 미소 지으며 답한다. 감사합니다. 제 고향의 맛이에요. 그녀의 눈가에 잠시 슬픔이 지나간다. 카메라는 그녀의 팔뚝에 희미하게 남은 수용소의 상처를 비춘다. 그녀는 죽음의 땅에서 살아 돌아왔고 지금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고향을 되살리고 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늘 한 사람, 종수가 있었다. 저녁, 가게 불을 끄는 시간. 종수가 말한다. 오늘도 손님이 많았네. 사람들이 옥수수죽을 좋아해요. 탄광에서 먹던 그 맛이라서 그런가 봐요. 영희가 대답한다. 종수는 잠시 웃다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본다. 밖에는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서울의 불빛이 보인다. 그가 걸어온 길에는 총성과 피, 그녀가 걸어온 길에는 눈물과 굶주림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오늘 나누는 것은 단 하나, 사람의 온기였다. 회상, 젊은 종수의 과거. 풍계리의 폭설 속 군복을 입은 종수가 총을 들고 북쪽 산길을 달린다. 뒤에는 리종섭과 어린 창수가 따라온다. 리종섭이 숨을 헐떡이며 말한다. 당신 이름 묻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겠습니다. 그저 살아가시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종수가 짧게 답한다. 하얀 눈발 속에서 사라지는 세 사람. 그 장면이 겹쳐지며 현재의 종수 얼굴로 전환된다. 그의 주름진 얼굴 위에 그때의 눈이 다시 내린다. 한때 그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 훈련받은 인간 병기였지만 마지막에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싸웠다. 카메라 앞에서 영희가 조심스레 말한다. 한국에 와서 처음에는 매일이 꿈 같았어요. 근데 꿈도 사람 없이는 꾸기 힘들더라고요. 종수 아저씨가 없었다면 저는 아직 어두운 곳에 있었을 거예요. 그녀의 말에 종수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그만 됐다. 이제는 너도 누군가의 등불이 되어라. 종수와 영희가 천천히 산책한다. 바람결에 나뭇잎이 흩날리고 새들이 지저긴다. 멀리서 창수가 식당을 나와 두 사람을 향해 손을 흔든다. 북에서 남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세상은 여전히 차갑지만 그 속에서도 사람들은 서로의 온기로 살아간다.
종수의 독백. 종수가 벤치에 앉아 담담히 하늘을 본다. 그 옆에는 영희가 놓고 간 옥수수죽 한 그릇이 식어가고 있다. 종수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린다. 살아서 돌아온 게 기적이지. 근데 말이야. 진짜 기적은 이렇게 웃으며 밥 먹는 오늘이지. 카메라는 천천히 하늘로 올라간다. 서울의 밤하늘, 그리고 그 위로 떠오르는 문구.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에서 영감을 받아 재구성되었습니다. 진짜 전쟁은 마음속의 두려움을 이기는 일이다. 기억해야 할 것들. 북파공작원 종수와 리종섭 가족의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한 장면이 아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자유를 향해 어둠 속을 걷고 있다. 종수는 70년의 삶 중 대부분을 그림자 속에서 보냈다. 기록되지 않은 임무, 증명되지 않은 용기, 인정받지 못한 희생. 그러나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가 구한 생명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웃고 사랑하고 꿈꾸고 있기 때문이다. 영희는 매일 아침 주방에 선다. 냉면을 말고 육수를 끓이고 손님을 맞이한다. 그녀의 손에서 태어나는 음식에는 고향의 맛과 어머니의 기억, 그리고 자유의 무게가 담겨 있다. 창수는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지킨다. 단순히 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전하고 기억을 이어간다. 그의 냉면 한 그릇에는 40년의 그리움이 녹아 있다.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간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을 반복하며 평범한 하루를 쌓아간다. 그러나 그들은 안다. 이 평범함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당신이 지금 누리는 자유,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서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서울의 밤하늘 아래 평양냉면 2호점의 불빛이 따뜻하게 빛난다. 그 안에서 종수, 영희, 창수가 함께 웃고 있다. 전쟁을 겪은 사람들의 웃음은 누구보다 진하고 깊다. 카메라가 천천히 멀어지며 도시의 수많은 불빛 중 하나가 되어간다. 하지만 우리는 안다. 그 작은 불빛 하나하나에 누군가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희생이, 누군가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어둠을 건너 빛으로. 그것이 그들이 걸어온 길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길이다. 서울 남산 숲속 헬스장, 해질녘. 노을빛이 번지는 숲속에서 평범한 노인들이 운동기구를 돌리고 있다. 벤치 위에는 누군가 깔끔하게 접어둔 군복 모자 하나가 놓여 있다. 카메라가 천천히 줌아웃하며 그 모자 옆에 작고 낡은 메모가 보인다. 임무 완료. 종수. 누군가의 자유는 누군가의 침묵 위에 세워진다. 북파공작원 종수. 그는 세상에 이름조차 남지 않은 사람이다. 숲속에서 들려오는 새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리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 웃음 속에 섞인 영희의 웃음소리가 들린다. 평양옥 2호점, 점심시간 풍경. 손님들로 가득 찬 식당. 옥수수죽 2개 추가요. 냉면 국물 끝내주네요. 주방에서 영희가 땀을 닦으며 미소 짓는다. 그녀의 손목에는 오래된 실팔찌가 있다. 그것은 종수가 북한에서 구해올 때 그녀에게 채워줬던 살아서 돌아가자는 약속의 징표였다. 영희는 지금도 그 약속을 잊지 않았다. 매일 같이 옥수수죽을 끓이며
아직도 어딘가에서 어둠 속을 걷고 있을 누군가를 떠올린다. 차가운 물결 위를 건너는 그림자 2개. 영희가 떨며 종수의 손을 붙잡는다. 종수는 단호하게 말한다. 절대 놓지 마라. 자유는 이렇게 싸워서 잡는 거다. 그들의 손이 서로를 잡은 채 강을 건너는 장면이 슬로우 모션으로 흘러간다. 그 뒤로 떠오르는 태양빛. 그 새벽 압록강의 물결 위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운명을 붙잡았다. 그리고 그 손은 지금도 놓지 않았다. 어두운 방 안, 낡은 캠코더 화질. 종수가 조용히 말한다. 내 이름이 알려질 필요는 없다. 하지만 영희 같은 아이들이 다시는 어둠 속에 갇히지 않게만 해다오. 그는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짓는다. 그 미소는 전장의 병사가 아닌 한 사람의 할아버지였다. 화면이 번쩍이며 정지한다. 그의 웃는 얼굴 위에 자막이 뜬다. 이 기록은 국가안보사령부 보관 영상 중 일부이며 30년 만에 복원된 자료입니다. 평양옥 2호점 야간 종수의 자리. 영희가 식당 문을 닫으며 항상 종수가 앉던 자리에 불을 꺼지 않은 채로 남겨둔다. 그 자리 위에는 군인용 스테인리스 컵 하나와 옥수수죽 한 그릇이 놓여 있다. 어쩌면 그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또 다른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지 모른다.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세상에 이름도 없이. 카메라가 천천히 위로 올라가며 서울의 야경이 별빛처럼 반짝인다. 영희가 눈시울을 붉히며 카메라를 바라본다. 저는 아직도 그날 밤 압록강의 물소리를 잊지 못해요. 제게 자유를 주신 분, 그분은 제 인생의 영웅이에요. 저는 오늘도 그분과의 약속을 지키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 그게 제 방식의 보답이에요. 카메라가 천천히 뒤로 빠지며 식당 간판이 보인다. 평양옥 2호점, 자유의 맛, 그날의 약속. 기억해야 할 이야기. 이 이야기는 실화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다. 북파공작원 종수, 핵과학자 리종섭, 그리고 그의 가족들.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마시는 따뜻한 국물 한 그릇에도 자유의 의미는 담기지 못했을지 모른다. 화면에 흑백 사진처럼 남는 세 사람의 얼굴. 리종섭, 종수, 영희. 그 위에 하얀 글씨로 서서히 떠오르는 자막. 누군가의 평화는 누군가의 침묵 위에 세워진다. 우리의 책임. 오늘 이야기는 한 노인의 인생이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자유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는 종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반드시 북파공작원일 필요는 없다. 때로는 손을 내미는 것,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종수는 총을 들었지만 우리는 펜을 들 수 있다. 영희는 압록강을 건넜지만 우리는 무관심이라는 강을 건널 수 있다. 창수는 냉면을 말았지만 우리는 이야기를 전할 수 있다. 살아남는 것과 살아가는 것. 종수에게 살아남는 것은 미션이었다. 하지만 살아가는 것은 사명이 되었다. 그는 전쟁에서 살아남았지만 평화 속에서 진정한 인간이 되었다. 영희에게 살아남는 것은 기적이었다. 하지만 살아가는 것은 선택이 되었다.
그녀는 수용소에서 살아남았지만 식당 주방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았다. 창수에게 살아남는 것은 아버지의 유산이었다. 하지만 살아가는 것은 그 유산을 나누는 일이 되었다. 그는 아버지의 냉면을 이어받았지만 그 안에 사랑을 담았다. 카메라가 다시 압록강으로 향한다. 차가운 물결은 여전히 흐르고 국경은 여전히 존재한다. 하지만 그 강을 건넌 사람들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다. 평양옥 2호점에서는 오늘도 냉면 국물이 끓고 옥수수죽이 익어간다. 영희의 손에서 태어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모른다. 그 한 그릇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종수가 앉던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다. 하지만 그 자리를 바라보는 영희의 눈빛은 말하고 있다. 언젠가 다시 오실 거예요. 그분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김이 피어오르는 냉면 국물 위로 마지막 자막이 떠오른다. 살아남는 것이 미션이었다면 살아가는 것은 사명이다.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당신 곁에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의 특별한 희생 위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세요.